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17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최근 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냥 들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저번 시간에 그 표현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125조, 126조, 129조 외관 작출 책임이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순수한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례형으로는 너무 좋아하고요. 해년마다 한 문제가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협의, 무권. 요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한이 없습니다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면 무권대리란 대리행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다라고 되어 대리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을 때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권대리는 일단 뭐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병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갑은 책임질 이유가 없죠. 갑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집이 1억밖에 안 가는데 집을 5억에 매매가 됐다, 3억에 매매가 됐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그럼 그 이익이 되는 것을 추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추인 거절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추인 거절권이고, 그 다음에 추인, 요게 거절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요 두 가지가 본인의 권리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은 보통 추인권 쪽에다가 시험을 거의 많이 내요. 자, 추인을 행사한다. 추후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급, 유효가 돼요. 소급.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돼버립니다. 원래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뭘 한다면요? 추인한다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단독행위예요. 요건 단독행위가 되고 형성권이고요. 그냥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유효가 돼버립니다. 이때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고요. 명시, 묵시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판례 중에 하나가 추인으로 본 게 있었고 추인으로 안 본 게 있었는데요. 추인으로 봤던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전부나 일부가 이행될 때 전부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유예 요청. 유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추인이 아닌 걸로 계산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장기간 방치라는 거, 장기간 방치가 됐다든지 두 번째는 형사소치, 형사소치가 안 됐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런 건 추인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 의해서 계약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유예 요청을 하게 되면 추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장기간 방치했다든지 또는 아니면 그 형사소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전부 추인이 원칙인데 요게 일부 추인을 했어요. 일부 추인. 만약에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를 추인하거나 또는 동의를 변경 추인한다는 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의 추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은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거냐, 누구에게 행사할 거냐, 상대방이 누구냐, 이걸 물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거. 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한 게 아니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 의사표시가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다면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 그럼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거꾸로 상대방이 철회권이 들어오면 철회권을 우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추인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아예 다이렉트로 추인권을 행사해 버리면 가장 좋죠.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란 말 나오죠. 상속을 했다 그러면 원래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 행위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요. 그 거절권을 이 친구가 거절권을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그럼 상속받은 그 무권 대리인이 거절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매매한 것을 요걸 거절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는 거. 신의 측에 위배된다. 당신이 매매를 해놓고 왜 이걸 거절하는 거냐?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속이 나오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채권하고 또 하나가 철회권이에요. 이건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채권은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 여부라고 할까요? 추인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하고 요건 본인에게만 행사를 합니다. 본인에게만. 요건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이걸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인 거절로 본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철회권은 이건 확정적 무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선의자만 돼요.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는 선의자만 행사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채권은 선악, 불문, 철회권은 계약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선의자만. 또 철회권은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채권권, 철회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채권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놓고 보시면 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럼 책임을 물을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만약에 대리권이 증명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았다,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하나만 더 조심하세요. 요거 행위 능력자일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무권들이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더 보호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시해야 돼요. 선의무과시해야. 자,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요? 그랬더니 니은 요거 행위 능력자일 것, 미성년자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하나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하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사례가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자, 요걸 하나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거냐, 이렇게 봐볼게요. 자, 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갑의 대리권 없어요.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병과 체결하였다.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병이 되고, 원래는 대리권이 없는 거죠. 이건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왜? 무권이니까 갑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본인이. 두 번째, 자,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만 추인한다는 거 보인가? 일부 추인, 아까 일부 추인 또는 변경 추인해요. 그럼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추인해요.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는 거. 동의가 있어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번에 갑은 본인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갑이 을의 추인을 하게 되면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 유효 추인은요. 근데 병이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이다. 그러면 상대방 병이 추인을 몰라요. 추인했다는 걸 모르면 상대방 병은 철회할 수 있어요. 왜? 본인 갑이 병에게 추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럼 병이 모른다. 병이 모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요건 철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갑이 을의 행위를 알고도 즉시 이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란 말 보이죠? 장기간 방치가 됐어요. 그럼 장기간 방치가 됐다면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면 되죠. 형사 소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병이 악이다라고 돼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얘가 무권대리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력 최고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악이자이더라도. 그러면 이걸 뭐냐면 최고권은 선의와 악이 불문하고 행사해요. 선, 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8번 병의 최고에 대해서 갑이 상당한 기간 동안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건 거절하라고 보죠. 거절한 걸로. 그래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거절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이 선인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하죠? 선이 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철회권은 선이 자만. 악이자는 안 됩니다. 자, 10번의 병이 계약을 철회한 후 철회했다라는 건 뭐가 된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때 갑은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철회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버렸는데 본인이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효과가 상반돼요. 그래서 추인권을 먼저 행사하느냐 아니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권들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해버리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거꾸로 본인이 추인권을 먼저 행사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을은 상대방 병의 선택이라고 돼 있죠. 요건 빨간색이죠. 요건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2번 을의 갑에 단독으로 상속 나오면
거절 찾고요. 끝털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상속받은 거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해버리면 신의칙에 위배가 된다 그랬었죠. 거절할 수 없다. 자, 무권들이 의리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라면 그 친구에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병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경우에, 자,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을도 선의무과실이에요. 얘는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병은 선의무과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도 선의무과실 따지지 않아요. 무권 대리는 뭐 선의가 무과실이든 과실이 있든 상관없이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게 뭐죠? 유언 같은 거. 본인이 이를 추인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 대리권을 줘도 안 되는 유언을 무권 대리인이 내 유언을 했고 본인이 그걸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유언은 자기의 진위, 자기가 직접 해야죠.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쭉 정리가 됐는데요. 아마 요건 하도 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봐서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무권들이 기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요걸 응용한 게 요 지문이에요. 요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의회 무권들은 40문제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협의회 무권들이 내용도 받고 그다음에 사례형으로도 한번 쭉 읽었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귀에 딱지가 어느 정도로 들어주시만 해도 아마 지문을 읽으면서 눈에 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